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김꺾고입니다. 오늘은 저의 우울증 극복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선 영상에서는 제가 처음에 우울증이라고 자각했던 증상들, 어떤 계기로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치료받았던 과정이랑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증상이 좋아졌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급한 마음에 정말로 아무거나 보이는 간판으로 들어갔던 병원이에요. 병원을 가려는 용기를 내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병원에 가기까지가 정말 힘들다는 거는 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셔서 병원에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치료가 없었다면은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크를 해서 원장실에 딱 들어를 갔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은 저한테 아이 컨택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제 눈을 보고 상담을 해주신 게 아니고 저의 미간이나 눈썹?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약간 아이 컨택을 못하는 것도 그때 제 증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완치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부담스럽다는 정도로 아이 컨택을 잘 하지만, 그때 제 당시에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눈을 피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나 봐요.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갈 때마다 해주셨던 것 같고,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 이렇게 들어주시는 편이셨어요. 굉장히 방어 기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솔직한 거를 저 모르는 아저씨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약간 철벽 같은 마음으로 얘기도 단답으로 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병원에 왔다는 거는 치료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굉장히 닫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담해서 나아지겠어? 저 사람이 나의 뭘 알 수 있는데? 내가 얘기해주면 뭐가 달라? 선입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어벽을 치면서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치료를 혹시 시작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 마음을 열고 치료에 임하셔야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의 그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형식적인 이야기 있죠. 뭐 제가 잠을 잘 못 잔다, 심장이 계속 뛰어서 아무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낯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힘들다, 숙제처럼 내주셨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 이렇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사람을 대하고 이야기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은 이야기할 때 눈을 보지 말고 미간이나 눈썹 이런 쪽으로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다음 주까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불면증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가 가장 이제 도움이 되나봐요. 즉각적으로 수면 유도제겠죠. 그거를 이제 처방을 해주시고, 그 다음번에 병원에 갔을 때는 먹었던 약에 대한 효과를 물어보셨어요. 어땠냐? 약을 먹었더니 정말 기운이 더 없어지고 잠은 잘 오는데 하루 종일 되게 멍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드리면 약을 바꿔보겠다 또는 약을 줄여보겠다 하면서 저한테 맞는 그 약의 용량이나 종류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 초반에 약을 바꿨던 것 같아요. 3일에 한 번씩 갔을 때 약 바꾸고 하면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계속해서 약물 치료는 가고, 의사 선생님과의 그 상담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분이 해보라는 대로 이제 해봤을 때에 개선되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2년 정도를 제가 계속 꾸준히 방문을 드렸고 유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불면증은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고, 불안한 부분도 약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도 조금씩 가능하게 해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놓치지 않고 과제와 시험 공부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라서 1년 정도 지나고 이제 그만 다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의 기억 속에는 계속 그 한마디, 제가 그만 오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다녀주시라, 그 말이 기억이 남아서 혹시 그게 상술이 아닐까? 나를 이 병원의 장기 환자로 만들기 위하고 의심한 적도 있지만, 그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제 2년 정도 치료를 했고, 저는 이제 거의 제가 느낄 때는 더 이상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치가 된 상태로 다른 지역에 가게 됐죠. 처음에는 정말 건방진 마음이지만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서 가야지 라고 하면서도 조금 지내봤어요. 약 없이. 정말 건방지게. 조금씩 저에게 다시 그 재발이 된다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무기력증이 시작되고 초조하고 식욕감퇴가 온다고 했잖아요. 식욕감퇴가 오면은 정말로 제 기억에 7일 정도를 밥을 안 먹은 적도 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다시 병원을 찾아서 이제 방문을 했죠. 너무 충격적인, 이 정도 아픈 걸로 가지고 왜 왔냐라는 뉘앙스의 의사 선생님의 그 말투, 태도 때문에 2번 다시는 그 병원은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 3일치만 처방받고 3일 뒤에 보자고 하셨는데 저는 다른 병원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또다시 세 번째 병원을 이제 방문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컬러로 된 사진 같은 거 보여주시면서 지금 뭐 당신의 상황을 빗대어 표현을 하면은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른 아이다. 꺼꼬 씨는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성인이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시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실제 나의 모습과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치료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상담하고 약물을 병행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느끼는 점이 처음에 갔던 병원만 못하다는 생각이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담 시간도 5분 내외인 것 같고 상담 비용이 있는데 내가 이거에 대한 그 치료를 받고 있나라는 의문도 들고 약만 계속 이제 주시는 느낌인데 이 약으로 내가 과연 치료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도 이제 과감하게 다니지 않으면서 큰 병원을 가게 됩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거기는 이제 검사가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컴퓨터로도 뭔가 검사를 하고 뭐 뇌파 같은 것도 찍었나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그리고 교수님 말고 나를 면담했던 그 젊은 의사분께서 저를 관찰했던 내용을 써주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보고 아이 컨택을 못하고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식으로 정말로 막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저의 행동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뭐 초조해 보인다, 눈 맞춤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나중에 완치되고 읽어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그랬구나. 정말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의 성인이었던 거죠.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아이 컨택을 하지 못한다? 초조해 보인다? 사회성이 결여된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몰랐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검사하고 나서도 이제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지금은 정말로 완치가 된 상황이고요. 극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저는 3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우울증이었던 저와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은 전혀 180도 다른, 정말 다른 개체의 사람이에요. 그때는 불행이란 단어가 너무 어울렸고 지금은 행복이란 단어가 너무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불행이란 단어에 익숙한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병원 가기가 힘드시다. 저한테 댓글로 독려해 달라는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정말 끝까지 완치하실 때까지 응원해 드릴게요.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